음악은 못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자, 이번에 소개해 주실 곡은 기타리스트 케니 버렐의 59년도 연주로 벅스웍스라는 곡을 메인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벅스웍스라는 곡이요. 디지 길레스피 작곡이죠. 디지 길레스피의 원곡, 처음 레코딩된 51년도 벅스웍스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빅밴드 버전의 디지 길레스피의 벅스웍스도 얘기를 뒤쪽에 하고 메인으로는 지금 말씀드렸던 케니 버렐 with 아트 블랙키 그 앨범을 갖고 얘기를 하고요. 레드 갈란드란 피아니스트, 레드 갈란드 퀸텟이 존 콜트레인이 거기서 테너 색소폰을 불었는데 그 앨범에 있는 벅스웍스 이 두 곡을 얘기를 하면서 이 아티스트 구성이 서로 영향을 어떻게 주고 받았나 하는 그런 얘기를 위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케니 버렐의 이 앨범. 네, 제가 앨범을 갖고 왔는데 LP가 있고 CD가 있는데 둘 다 제대로 된 앨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코드 수집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CD는 제대로 된 CD가 아니고 그 케니 버렐 앨범을 한 5장 모아서 이렇게 묶어서 판매한 거에 있는 거고 이거는 LP인데 이게 사실 블루노트에서 나온 건데 블루노트 로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권을 사서 라이센스. 유럽에 있는 벨기에의 어떤 군소 레이블에서 LP를 내서 판. 그러니까 저는 이거 두 개밖에 구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블루노트 로고가 있잖아요. 근데 LP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대로 된 LP는 아닌데 워낙 좋아하는 판이라서 자켓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케니 버렐이 아트 블랙키와 같이 해갖고 케니 버렐 with 아트 블랙키 그리고 On View at the Five Spot Cafe. Five Spot Cafe는 왜 50년대 한 중반부터 60년대 초까지 재즈 라이브의 메카 빌리지 뱅가드와 함께 거기서 한 공연이에요. 케니 버렐이 누구랑 같이 했느냐? 케니 버렐이 기타를 치고 티나 브룩스라는 비운의 테너 색소포니스트가 테너 색소폰을 불고 바비 티몬스 아트 블랙키 밴드에 있었던 바비 티몬스가 피아노를 치고 벤 터커가 베이스를 치고 같이 한 아트 블랙키가 드럼을 치고 이렇게 5인조 그러니까 퀸텟 구성인데요. 제가 이 곡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퀸텟 구성 중에 원혼이고 기타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도로를 카메라가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뒤로 달리고 있는데 한 명 한 명씩 들어와서 연주를 한다. 그러니까 차들이 끼어들듯이. 그래서 차 5대가 같이 달리는 건데 원래부터 같이 달리고 있지만 한 대가 앞으로 나오고 또 한 대가 앞으로 나오고 이런 게 그 재즈 뮤지션들 간의 연주를 이렇게 싸우지 않고 자 이번엔 네 차례, 이번엔 내 차례 그런 느낌이 있는 재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곡이 들을 때 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기타리스트가 메인 아티스트라고 기타가 너무 나대지 않고 아주 담백하게 기타를 처음에 포문을 열면은 그 다음에 테너 색소포니스트가 자기 할 바를 또 하고 그 다음에 피아니스트가 또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해주고 그거로 아주 사이 좋은 그 당시에 그 재즈 그리고 클럽에서의 그 공연 그 분위기가 그 자리에 한번 가봤으면 하는 그런 걸 아주 개인적인 단상인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곡이어서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케니 버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그 비밥 시대의 찰리 크리스찬, 장고 라인하르트 이런 기타리스트 선배 기타리스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근데 역으로 지미 핸드릭스 그리고 피터 프램튼 락하는 쇼미 더 웨이. 그렇죠. 그리고 블루스하는 스티비 레이번. 아, 스티비 레이번. 팀파네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에요. 이런 기타리스트들이 이 케니 버렐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쯤 나도 저는 케니 버렐 김 감독이 이제 소개 하겠다고 해서 이거 처음 들었어. 벅스웍스는. 근데 케니 버렐은 전 앨범 하나 좋아해요. 미드나잇 블루. 왜냐면 아니 그거밖에 없었어. 내 이 여기에는. 근데 이거는 이게 또 달라. 케니 버렐이 그
이따 찬찬히 얘기할 거였는데 케니 버렐이 20살 때 데뷔를 하는데 이 곡의 주인공인 그 작곡자인 디지 길레스피 밴드에서 픽업이 돼갖고 거기서부터 첫 레코딩을 하고 그게 51년도인데 20살 때. 예. 그리고 56년도에 블루노트에서 첫 자기 개인 리더작을 내요. 인트로듀싱 케니 버렐. 56년. 네. 그리고 이게 이제 59년에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연주를 하는 건데 이게 원래 색소포니스트가 되고 싶었었대요, 이분이. 그 얘기 저도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지 이게 이분의 솔로나 이런 걸 들어보면은 앞뒤로 붙어 있는 테너 색소폰이든지 트럼펫이든지 되게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연주하는 방식이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그랜트 그린은 그 멜로디를 아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멜로디 위주로 백킹이나 코드나 이런 걸 안 하고 자기 색깔대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백인인데 마치 흑인 같이 적당한 그런 맛의 블루스를 내면서 절대로 나서지 않는데 이분이 되게 각인이 되는 그런 연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그 퀸텟 구성의 이 벅스 웍스를 들으면 이게 59년 거잖아요. 그로부터 2년 전에는 레드 갈란드, 마일스 데이비스 첫 번째 퀸텟의 피아노를 쳤던 아주 독특한 캐릭터 있어요. 예. 권투 선수 출신의 그렇지만 굉장히 그 멜로딕하고 아주 뭐 마일스 데이비스가 인정한 피아니스트니까요. 레드 갈란드가 자기 리더작으로 57년도 녹음이 있는데 소울 정션이라는 앨범인데 거기 이제 테너 색소폰을 존 콜트레인이 불어요. 그러니까 57년도에 레드 갈란드랑 존 콜트레인이 두 장의 앨범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존 콜트레인 위드 레드 갈란드 퀸텟, 하나는 레드 갈란드 퀸텟에 존 콜트레인이 사이드맨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57년도가 존 콜트레인은 굉장히 일을 많이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에서 잘리고 셀로니어스 멍크한테서 많은 거를 배우면서 셀로니어스 멍크와 있으면서 이러한 사이드맨의 연주, 자기 앨범도 내고 아주 바쁘게 했던 한 해인데 존 콜트레인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 앨범의 작곡자인 디지 길레스피의 벅스 웍스가 첫 번째 녹음된 게 51년도예요. 근데 거기에 그 연주에 존 콜트레인이 있었고 케니 버렐이 있었어요. 51년도 거에. 그러니까 51년도에 그 앨범 이름이 이 앨범 이름이 없어요. 그 당시 51년도에 디지 길레스피가 낸 벅스 웍스는 10인치 78회전 레코드로 나왔어요. 그 B면에 벅스 웍스가 있는데 이 벅스 웍스 라인업을 보면은 테너 색소폰을 존 콜트레인이 불고 케니 버렐이 기타를 치고 모던 재즈 쿼텟에 밀트 잭슨이 바이브로폰을 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앨범을 들어보면은 케니 버렐은 솔로가 있는데 대부분 트럼펫 위주로 가요. 근데 존 콜트레인은 그냥 뒤에서 백킹만 해요. 그러니까 존 콜트레인이 본격적으로 이제 연주를 시작하던 때가 51년도 정도니까. 그러니까 디지 길레스피의 소규모 밴드에 들어오긴 했는데 제 몫은 못하고 있는 그 존 콜트레인이 신인. 예. 신인. 몇 년 후에 레드 갈란드랑 같이 하면서는 이 곡을 연주를 하는데 레드 갈란드는 아까 제가 케니 버렐은 서로들 욕심 안 내고 굉장히 스윙하면서 나긋나긋하게 이 곡을 해석했는데 레드 갈란드 밴드는 처음부터 피아노도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고 테너 색소폰이 나올 때면 굉장히 칼같이 불어요. 존 콜트레인이. 벅스 웍스라는 곡을 놓고 봤을 때 디지 길레스피가 후배들을 데리고 그 앨범에서 케니 버렐은 처음 데뷔를 하고 존 콜트레인은 별 몫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후배들인데 그들이 몇 년 후에 그 선배 곡을 그 앨범에 있던 곡을 가져와서 따로 연주를 할 때는 제 몫을 완벽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재즈가 선후배 할 것 없이 같이 마음 맞으면 연주를 하기도 하지만 이 선배한테서 배운 거를 내가 이렇게 펼쳐나가는 저만의 해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는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디지 길레스피가 처음 이 곡을 만들었을 때는 빅밴드용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아니요. 소규모 밴드로 시작했다가 제가 아는 바로는 디지 길레스피가 이제 40년대 비밥 만들어서 한 1, 2년까지는 그 소규모 밴드로 하다가 56년도에 빅밴드를 조직을 해요. 처음으로. 아, 곡은 먼저 만들어 놓고 예. 몇 번 연주하다가. 예. 그래서 그 빅밴드를 데리고 국가에서 약간 후원을 얻어서 막 이렇게 외국으로 공연을 다니고 그래서 재즈 앰베서더라는 별명도 디지 길레스피가 얻고 그 디지 길레스피가 나중에 말년이 돼서 80년대에 와서도 그 빅밴드 오케스트라를 갖고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공연도 하고 그러니까 유독 디지 길레스피가 모던 재즈의 효시인 비밥을 만든 사람인데도 빅밴드를 좋아했다고 하고 젊은 시절에 빅밴드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 벅스웍스 그 저 빅밴드로 연주한 거 네네. 디지 길레스피가 그거 들으면은 그 재밌어요. mambo로 시작해서 스윙으로 네, 갔다가 그건 57년.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아주 재밌거든요, 음악이. 음악이 재밌죠. 음악 재밌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재밌네, 좋네. 뭐 이러는데 그 음악이 캐니버렐한테 오거나 레드 갈란트한테 오거나 이러면 그냥 전혀 또 다른 음악으로 모던한 재즈로 바뀌어요. 확 변하더라고. 그 몇 년 사이에 재즈가 또 트렌드가 바뀌는 것도 읽혀지죠. 예. 하드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하드밥 스타일로 돼서 캐니버렐 쪽은 약간 스윙하면서 이렇게 되게 소울 재즈적인 느낌이 있다면은 이 레드 갈란드는 정통 하드밥으로 밀어붙이죠. 캐니버렐 자우지안 이게 잘 들었어요, 정말. 난 정말 잘 들었어. 근데 미드나잇 블루만 알고 있고 듣고 있다가 캐니버렐 이 연주 들으니까 캐니버렐 연주가 맞나? 라고 생각했는데 캐니버렐이 정말 많은 앨범에 참가를 했더군요. 네, 한 80, 리더장만 80여 장. 예.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그렇게 참여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자기 음악은 자기 음악이고 그때 따라서 변신을 한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31년생이신데 아직까지 사망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2010년대 중반까지는 앨범을 내셨고 80장을 내셨으니까 엄청난 거죠. 캐니버렐 그러면 참 이 재즈 기타리스트 중에서 브루지한 사운드 누구는 브루스 기타리스트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맛깔져요 사운드가. 그러니까 왜 블루스 그러면은 밑에 이렇게 끈적끈적한 게 이렇게 깔리는데 그렇죠. 근데 없어. 없는데도 깊어. 예.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해이죠. 그렇죠. 캐니버렐 예. 미드나잇 블루는 한번 하자고요. 예. 그 여타의 흑인 기타리스트들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웨스 몽고메리나 그랜트 그린은 45세, 43세 이렇게 비교적 단명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계속 오랜 세월을 두고 이렇게 천천히 음악을 하시는데 그 이 전성기 때 소리만 들어봐도 웨스 몽고메리나 그랜트 그린보다 저는 굉장히 담백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백인이어서 그런지 아주 담백하게 느껴지는데 또 역으로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백인임에도 그 당시 그 재즈 씬 흑인들이 판을 치는 이스트 코스트 재즈 씬에서 블루스를 연주하면서 이만큼 인정받은 거 그거는 캐니버렐이 정말 대단한 아티스트임에 분명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재즈도 많이 가르쳤어요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캐니버렐이 듀크 앨링턴 전문가예요. 듀크 앨링턴. 그래서 듀크 앨링턴이랑 같이 연주한 적은 없는데 듀크 앨링턴이 그랬대요. 물어보면 항상 최고의 재즈 기타리스트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그럼 나는 캐니버렐. 대단한 거네요. 그러니까 듀크 앨링턴이 제일 좋아하는 기타리스트 캐니버렐. 아까 얘기하다가 놓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이제 메인으로 얘기한 이 캐니버렐 버전의 벅스웍스 가 있는 이 앨범을 듣다 보면은 테너 색스폰 그러니까 일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기타, 피아노, 베이스, 드럼. 그 관악기는 하나인데 그 관악기를 부는 사람이 티나 브룩스라고. 이분이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인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날라다녔던 존 콜트레인, 소니 롤린스 이런 분, 뭐 행크 모블리 이런 분들에 비해서 네임밸류는 적어요. 근데 여기서 연주를 듣고 그 티나 브룩스의 다른 여타의 연주들을 들어보면 정말 실력이 있고 그런 뮤지션이고
블루노트에서 인정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블루노트에서 이 티나 브룩스라는 테너 색소포니스트가 앨범을 공동 리더한 거 말고 자기 리더작을 4장을 냈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근데 왜 현재 시점을 운운하냐면은 그 당시에 나온 건 한 장밖에 없어요. 다 나중에. 사후에 불러들여서 다시 리이슈가 아니고 처음으로 내고 80년대에 한 장, 90 몇 년도에 한 장, 2010년도에 한 장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실력 있는 아티스트여서 티나 브룩스는 제가 다음 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티나 브룩스 테너 위에 그러니까 앞에 뒤에 케니 버렐과 바비 티몬스도 그렇게 조금 불운했던 피아니스트인데 그래서 왠지 이렇게 마음이 가는 앨범이랄까 연주자들이랄까 케니 버렐이야 계속 나이 드시면서까지 아주 행복한 재즈 인생을 사신 분이지만 그래서 벅스웍스란 곡을 갖고 벅스웍스를 처음 만든 디지 길레스피가 기용했던 사이드맨 후배들이 나중에 몇 년 후에 자기가 메인으로 연주를 하면서 어떤 연주를 남겼는지 그걸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 57년도 레드 갈란드랑 같은 해죠. 그때 원곡자인 디지 길레스피는 빅밴드를 조직해서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에서 연주한 공연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 빅밴드에는 또 10몇 살짜리 트럼펫터 리 모건도 있고 베니 골슨도 있고 이게 벅스웍스 빅밴드 버전에 보면은 베니 골슨이 또 테너 색소폰을 멋지게 처음에 치고 나가거든요. 그 사람이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재미 그게 또 재즈가 아닌가. 재즈 이렇게 듣다 보면은요 다 끼리끼리예요. 그러게요. 네. 어떻게 보면 판이 되게 작았던 것 같아요. 아니 크죠 사실 정말 보면 안 큰 것 같아요. 다 얽혀 있어 보니까. 근데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이고 하는 그런 어떤 디테일들은 후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서로 영향 주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연주들 했던 그 모습이 그거를 찾아 듣는 게 재즈 듣는 매력이니까. 네. 저는 저 들으실 때 링크 걸려 있을 거예요. 디지 길레스피 빅밴드 버전을 먼저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사실 케니 버렐 연주 들어보면은 케니 버렐의 위대함을 그렇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은 담백함을. 예. 자, 예. 이 정도 얘기하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